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봉 기자입니다. 한겨레가 최근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은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시민들이 함께 찾아서 추징하자는 일종의 인증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오는 10월이면 추가로 은닉 재산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시효가 만료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와 전두환 재산찾기 프로젝트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는 한겨레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고나무 기자입니다. 우선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추징금 1,672억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그리고 뇌물죄 수사 결과로 1997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정해진 금액이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총 추징금 2,205억 중에 현재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무려 1,672억 2,651만 5,564원에 달합니다. 보통 일부 월급쟁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추징금이 그만큼 확정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전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주물렀다 이제 그런 얘기일 테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차이가 상당한데 그 비자금을 다 썼을 리도 없고 그 그렇죠. 비자금을 찾지 못한 이유는 대체 뭔가요? 많은 언론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 한겨레 사회부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는 첫째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1988년도에 모두가 기억하시는 50 청문회에 야3당의 50비리 조사 및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자금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조사가 좀 미진했다. 그리고 그 업보가 20년 또는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니 해도 이 추징 실무를 맡고 있는 그리고 추징과 조사, 수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의 의지 부족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알려진 대로 시효 만료 시각이 곧 닥칠 텐데요. 결국 이제 시효는 연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숨겨진 재산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혹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검찰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시효를 무한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체 동산 등 강제 집행이라는 그러한 법률적 행위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추징 시효가 만료될 시점이 다가왔을 때 검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들어가서 뭐 숟가락일지 혹은 냉장고랄지 아주 사소한 가재도구 하나라도 즉 그의 재산을 추징하면 그로부터 추징 시효가 다시 연장된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전히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액의 비자금을 파헤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컨대 적극적인 수사로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겨레가 이른바 전두환 재산 찾기라는 이름으로 은닉 재산을 찾자고 하는 제안을 시민들에게 한 것은 일종의 이 작업이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조금 생소합니다만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크라우드 소싱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영어 단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 독자와 시청자께서는 크라우드 소싱을 한마디로 모든 시민이 제보자이고 또 모든 시민이 수사관이다 혹은 기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영국 언론 가디언에서 종종 또 즐겨 쓰는 새로운 방식의 취재 기법인데요. 언론 기관과 기자가 모두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원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모든 시민과 독자들이 자유롭게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뒤에 그 자료를 분석하거나 혹은 그 자료에 관련된 정보를 제보하거나 알리는 방식으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새로운 취재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협업을 한 선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 언론 가디언의 실험인데요. 가디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가디언 기자 전원이 매달려도 분석할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관련된 수만 장의 영수증을 통째로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힘을 보태달라. 이 영수증의 수만 건의 영수증을 각자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해달라. 그 내역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의원들의 말하자면 꼼수 집행을 찾아내는 특종 보도를 이끌어낸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고요. 좋은 선례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른바 이제 영수증처럼 가디언의 경우처럼 영수증이 있다면 찾을 수 있는 단초가 있는 셈인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자.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럼 어디서 재산을 찾을 거냐. 시쳇말로 자칫 맨땅에 헤딩하기 좀 속된 그렇습니다. 표현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출발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한겨레가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 예. 뭐 이런 이름으로 뭔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출발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토론하고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원자료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한겨레 사회부가 지난해부터 그리고 한겨레 20일의 노력과 함께 저희 한겨레 신문이 독자들 위해서 일종의 검토할 수 있는 원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버전 1.0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독자나 시민들의 경우에 이 협업 체계 일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사전을 열어보시면 엑셀 파일로 된 이 파일에는요, 크게 4 카테고리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저희 한겨레 취재 결과 그리고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 신뢰할 만한 입증 과정을 거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조력한 조력자 명단, 가장 핵심적인 명단이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대한 친인척 가운데 이 중에서 상당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봤을 때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친인척 명단을 추려봤고요. 세 번째는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시는데요. 1980년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단 한 번이라도 보도된 골프장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장 라운드 비용을 누가 냈는지 취재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공익적 보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4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정보이든 제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른바 이 전두환 사전 1.0에 등장하는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과 업체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사전 버전 1.0에서 우리 독자와 시청자께서 가장 주목하실 리스트는 첫째 정보인 이른바 조력자 명단,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로는 조력자 명단인데요. 저희 기자들이 볼 때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차명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고양배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비자금 관리의 총책으로 지명된 분입니다. 김명현 사채업자, 김종상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이런 분들의 이름이 방대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저희가 이분들을 더 취재하고자 해도 판결문에 드러난 과거의 직책 말고는 도무지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접촉 정보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고요. 이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신 시민들께서 알고 있는 누구든 정보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재밌는 명단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정말 집요하게 비자금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재밌는 사례, 재밌다는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도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태양문화협회 또는 우주홍보사라는 차명계좌 명의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과거 전신이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현재는 국정원이지요. 국정원이 차명계좌 관리로 이용되었고요. 이 괴상한 명의의 계좌가 알고 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오던 국정원 차명계좌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공개한 것이고 알고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금 얘기하신 2004년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대해서 이른바 조세포탈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번에 그 검찰 수사 기록을 한겨레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국 이 수사 기록에 뭔가 단초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적절히 짚어주셨고요. 매우 많은 단초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검찰의 전재용 씨 조세포탈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은 한겨레신문 사회부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비밀 보고서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 방대한 수사 결과가 담겨져 있고요. 제가 최근 한겨레신문이 이 전두환 재산 찾기 탐사 보도의 일환으로 2004년도 검찰 수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내었습니다. 이 안에는 차명계좌를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해왔는지, 또한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조력을 했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검찰 수사 기록의 일부는 2004년도에 그 판결문에 아주 약간 소개되어 있는데, 그 약간 소개된 판결에 드러나 있는 검찰 수사 기록만 보아도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목할 것은요, 한국의 금융실명제법이 일종의 반쪽법입니다. 처벌조항이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분들이 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인물이 이경로 전 대한생명 부사장 같은 분들인데요.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관리의 총책으로 지목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공익적 보도의 대상이다라고 판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 한겨레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예, 주목되는 발언이지요.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일견 검찰이 상당히 이번 추징에 대해서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방금 얘기하셨던 이른바 2004년의 수사 기록 정보 공개를 포함해서 검찰이 과연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의지는 어느 정도일지 미리 좀 가늠해 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과거 검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믿기는 어렵지만 이번엔 정말 한번 믿어보자. 기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같이 추구하는 입장에서 검사와 함께 한겨레신문 기자로서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실제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납 추징금 환수를 강화하라는 최근에 최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는 역대 어느 총장의 지시와 의지 표명보다 강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와 시민들,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감시해야 될 대목은, 불행히도 과거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추징은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96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에서 대기업 총수, 즉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러니까 쌍용그룹 본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현금으로 관리해주고 있었던 것이 들켜서 검찰이 현금 65억을 압수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대기업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가려 있기는 합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실은 그에게 추징금을 부과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 전 대통령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친구이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많이 냈습니다. 2,628억 원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당액을 납부해서요 10%에 해당하는 231억 원만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오늘자 판결인데요. 검찰이 제기한 주식 매각 명령 신청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인 노재우 씨 명의로 숨겨온 주식에 대해서 주식 매각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 주식을 팔아라라는 명령을 오늘 판결을 냈습니다. 요컨대 오늘 법원의 판결로 231억 원 남아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액도 완납할 수 있는 완전히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상식이 통용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처럼 반상식 혹은 비상식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골프장을 드나들고 그러면서도 재산은 29만 원 뿐이다 라고 말이 안 되는 강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물리는 일은 거창하게 역사나 정의를 들먹거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상식이 자리 잡도록 한 일일 겁니다. 이를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고나무 기자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